관리품질학교의 강영만입니다. 우리 아파트 관리품질학교에서 가끔 이제 면담을 하다 보면은 아파트에 감사님이 계십니다. 주로 이제 아파트에 임원이 4분 이상이 돼야지 구성이 되는데 회장 1분하고 이사 1명, 그다음에 감사 2명. 과거에는 이사가 2명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총무이사, 기술이사 이렇게 2명이고 감사가 1명이었는데 아파트에서 분란과 분쟁이 많다 보니까 감사를 2명으로 늘렸었고요. 그래서 감사가 저한테 와서 감사가 됐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냐고 묻길래요. 일단 물어봤어요. 감사님 중에 2분이 있는데 회계감사하고 업무감사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랬더니 업무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회계감사일 경우에는 대개 요 부가명세서를 보는 법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회계처리 기준, 서울시 공동주택 그 통합정보마당을 보고 관리규약에 의한 것을 보면은 회계감사는 업무는 하기가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계감사가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이 회계감사를 맡는 분들이 대부분 상고나 또는 여상을 출신이거나 또는 회계학이나 경영 이런 걸 전공하신 분들이고 되게 그 분야의 재정이나 금융, 격리 쪽에 했던 분들이 되게 회계감사를 맡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분들한테는. 단지 우리가 감사님 중에서 업무감사님들이 일하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업무감사님은 어떻게 일하는 게 좋으냐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업무감사님은 회계감사하는 걸 빼고 나머지 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공제설이라 그러는데요. 아파트 입자 대표에서 하는 모든 일 중에서 회계감사가 뺀 일들, 요 격리나 이 재정 분야를 빼고 난 일들은 전부 다 업무감사가 되는데 업무감사님 일하기에 진짜 어려움이 있어요. 일단 그 감사님이 입장이 어떠냐면은 회장의 부하가 아니거든요. 근데 회장은 감사가 자기 꼭 부하인 것처럼 얘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또 어떤 분은 감사님들은 내가 회장보다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회장이 하는 일을 갖다 감사하고 그러니까 내가 또 이 회장을 갖다 언제든지 손잡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두 가지 다 맞는 말씀은 아닙니다. 원래 회장님하고 감사님은 병행하는 입장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회장님은 감사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제출하는 건 줄 알고 자기가 사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아파트 입자 대표회의에서 일들은 서로 수평적인 관계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님들은 일을 어떻게 원래 감사님들의 업무가 뭐냐면요. 관리주체 업무를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리주체 업무를 감사하다 보면은 관리주체 업무의 95%가 어떤 일이냐면요. 입자 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일이에요. 근데 입자 대표에서 결정된 일을 지시를 하다 보면은 그 업무를 갖다가 관리주체에 넘기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이번에 청소하고 경비업체가 바뀌는데 청소하고 경비업체 이걸 입찰 공고를 내고 공사 용역을 체결해야 돼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청소업체를 갖다 이번에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것만 알려주면 되거든요. 뭐 2년을 계약이든 3년을 계약이든 예산은 얼마냐 이렇게만 결정지으면 되는데 일부 간혹 회장님들이 아예 공고문을 가져와요. 입찰 공고문을 가져와서 사업자의 쉽게 얘기하면 사업 실적, 기술력, 그다음에 자본금 이런 것들을 아예 미리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업무에 도움을 주려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것이 아니라 사적인 그러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업체를 갖다 정하고 싶다 또는 경비업체를 내가 하고 싶다 할 때 그 업체로부터 받은 소스가 되게 공고문에 나타나는데 그 공고문을 아예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님들이 일하다 보면은 이거 왜 이렇게 진행이 됐어? 관리주체 업무를 갖다 감사하다 보면은 이거 회장님이 공고문 가져왔는데요. 이러면 이때부터는 회장님은 감사님한테 쉽게 얘기하면 밥이 되는 거죠. 부당 공고를 하게 되고 부당 입찰을 했으니까 이때부터 회장님은 감사님한테 꼼짝 못 하게 돼요.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감사님만 잘해도 분쟁의 50%는 없어지고요. 선관위원회만 잘해도 3분의 1은 분란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님의 역할이 엄청 중요한데 이 감사 업무를 잘 할 수가 없어요. 왜 못하냐면은 견제가 많고 심하고 또 저 사람은 감사하다 보면은 오해를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업무 감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업무 감사를 하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 소장의 업무일지 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대개 보면 민원일지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민원 중에서 일반적인 민원 말고 어려운 민원들이 있어요. 층간소음과 분쟁, 이웃 분쟁 이런
분쟁에 관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면서 자연스럽게 단지 내의 어려움을 갖다가 파악할 수 있고요. 또 그러한 일들을 갖다가 입자 대표에 건의해서 이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재심할 수 있는 그 재심 의결권이 있고요. 감사에 대한 권한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모든 서류를 열람하거나 또는 관리 주체하고 협조해 가지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업무 감사를 맡으신 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때 내가 작은 거지만은 회계 감사를 빼고는 나머지는 모두 내가 감사를 한번 쭉 하시면서 내가 수사관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파트의 분쟁 중심으로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감사로서 아마 훌륭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아파트의 그 표준관리 규약이 서울시 같으면은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이나 K아파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읽어보게 되면은요, 감사님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거구나 알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의 과거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업무를 더 이렇게 잘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님들이 일을 잘해 주시면은 회장님도 일이 빛나고요. 또 아파트가 훨씬히 뭐랄까 발전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이 역동성도 가지게 되고 감사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님의 일과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아파트 관리 품질학교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님들이 좀 더 힘을 내서 멋진 그런 일들 해주시기 바랍니다.